공지인님. 최평가사님, 실무는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는 100점, 200점씩 풀면서 연습하는 게 맞을까요? 아, 이런 게 참 이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 조금만 이따가 좀 설명을 따로 하죠. 왜 지금 하면 안 돼요? 길어지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풀면서 연습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지. 문제가 안 풀리는데 뭘 연습한다는 거죠? 장난 아니죠. 질문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뭐 그런 거죠. 이제 문제를 뭐 많이 풀어야 되냐, 100점, 200점씩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공부 스타일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물어보는 게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양적, 그러니까 얼마를 하겠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양으로 공부를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양을 투하해가지고 되는 시험이면은 시험 기간이 좀 긴 사람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2년차 합격이 그냥 없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 그지? 양적으로 투하해서 되는 시험이라고 해서 그 양이 쌓여서 되는 시험이면은 단연차로 되면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연차가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많이 푼다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내가 뭐가 필요해서 이거를 푸는지를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항상 그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느낌들이. 그 100점, 200점도 내가 그러니까 그 100점, 200점 풀어서 정말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피드백이 잘 돼서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200점이냐 100점이냐 그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40점 풀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점을 풀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일단 좀 그러니까 양으로 지향하는 게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최평가사님이랑 저번에 맨날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거 저 그때 한 얘기 제가 대신 뺏어서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몸이 좋아지면은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운동으로 따지면은 뭐 팔힘도 세고 뭐 복근도 있고 막 이래, 잘해. 근데 다리가 부족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부족한지 알고서 그것만 딱딱딱 바로바로 이제 올리면 되는데, 그거를 매일 100점씩 푼다는 것처럼 매일 그냥 전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슴 근육 있고 뭐 팔 근육 센데 그거 뭐하러 해요? 그거 할 시간 빼가지고 다리 운동을 더 하란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무의미하게 그냥 푸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뭐 하루에 2시간씩 전신 운동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수업인 게 너무 당연시 되어 온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고쳐지는 것 같죠. 최평가사님이 하도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실 뭐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상담 들어온 거 보면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들어야 돼? 타학원 강의 수강 후에 파닥파닥님, 타학원 강의 수강 후에 기본 1000점 종합 들었습니다. 실무가 아직 어려워서 남은 3개월 동안 최평가사님 강의 수강하고 싶다. 최평가사님 기본 이론부터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게 좋겠냐? 저는 일단 다른 학원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강의를 다시 듣는 얘기는 잘 하진 않아요. 일단 시간도 아깝고 돈도 너무 아깝고, 그러면 내가 들은 강의 잘 복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어려운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맞아요. 진짜 맞아. 이게 뭐가 어려운 거냐를 잘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게 있어서 지금 뭔가 안 되는 건데, 그럼 어떤 부분이 안 돼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건지를 자기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건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단순히 어렵다 이러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 너무 많은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지금 그러면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면 모든 게 싹 다 풀리냐? 그건 또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기엔 시간 투하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저도 이제 제 거 들으란 얘기 안 해요. 어차피 또 들어봤자 우리가 강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뭐가 잘못된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안 돼서 어려운 건지, 요거를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 그냥 단순히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뭘 못하는지를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뭐 그때 뭐라 그랬더라. 뭐 사례 뭐 문제 분석이 안 되는지, 그렇지. 내가 뭐 목차가 안 떠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판단을 못 하는 건지, 목차 안에 뭐 세부 내용은 모르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고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실무 생각보다 시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생동차 붙고 합격수기 많이 찍잖아요. 생동차 직장인 이런 분들 다 하는 얘기 진짜 똑같아요. 실무 문제 많이 풀 필요 없다. 진짜 다 똑같이 얘기해요. 실무 문제 많이 풀면 생동차 못한다. 실무 문제 많이 풀면 직장인 합격 못한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 밑바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다들 되는 거죠. 이런 사고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문제 풀어보고 틀렸으니까 또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기 위해 이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물론 잘 풀어야지. 잘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뭐가 약한지를 배우려고 문제를 푼다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목차가 생각이 안 났어.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자료를 해석을 못했어. 뭐가 문제인지를 한 문제를 풀고 거기서 하나 캐치해가지고 걔 고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진짜 실무 문제를 뭐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 유튜브 합격수기 보면은 일주일에 100점 풀었다는 분 되게 많아요. 아니 솔직히 되게 많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무 점수가 낮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냐? 최소한 일단 뭐 서울대, 고대, 연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 시간 줄일 수 있어요. 실무에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최평가사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 옛날에 최평가사님 합격수기 찍을 때 그 영상 보신 분들 알겠죠? 저도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일 풀면 그 조금씩 늘기는 늘어요. 이제 못하는 것도 조금씩 늘어서 시간을 많이 때려 박아서 못하는 걸 올렸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표정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실 수 있을 텐데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합격수기 찍으면서 이거 맞구나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렇게 하셔서 저는 진짜 짧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옛날에 저희 때는 진짜 뭐 10년 차 하면은 와, 저 사람도 10년 했어? 저 사람도 10년 했는데 4년 차? 야, 4년이면은 평범하네. 이런 거는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붙어 나가고 좀 해보고, 아니면 또 빨리빨리 접고, 뭐 여기서 막 뭐 그렇게 오래 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운이 없어서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거 저 인정합니다. 뭐 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뭐 내가 뭐 의지로만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조금 짧게 다들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진짜 실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실무 뭐 구체적인 얘기보다 그냥 오늘 해주신 얘기가 저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뭔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 약간 좀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뭐 저기 제철소 갔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가지고 뭔가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오랜만에 이제 공부했던 때를 좀 떠올리면서 그냥 뭐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더 없죠? 없어요. 뭐부터 얘기해야 돼? 오랜만에 옛날에 공부했던 때를 떠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험을 좀 봤잖아요. 옛날에도 시험을 보면은 일단은 뭐 객관식부터 그냥 생각을 해보면, 객관식 시험을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저도 처음에 한번 강의를 싹 듣는단 말이죠.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이게 갑자기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불안해요. 뭔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딱 들은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죠. 객관식 문제들은 좀 풀어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내가 강의는 들었는데 이렇게 문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안 익혔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책을 보죠. 책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쭉 보통 복습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의 듣고
문제 한번 풀면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거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책을 보고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나 뭐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시험에 갑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객관식의 일반적인 루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꽤 이 평가사 시험 이전에도 객관식 시험을 좀 몇 개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 정도 루틴으로 딱 하면 거의 다 객관식 시험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객관식 시험 봤을 때 그 기본서가 우리 2차 시험의 기본서랑 별로 차이 안 나요. 오히려 객관식 시험들이 그 책이 더 두꺼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짧게 공부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객관식은 우리가 그 많은 책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만 공부한다는 거죠. 일부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꺼운 거를 조금만 봐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객관식은 이렇게만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근데 2차 시험 공부를 처음에 했을 때 돌이켜보면 똑같이 저도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이제 연습 문제라고 해서 뭐 문제를 줬어요. 뭐 40점짜리, 뭐 45점짜리 이런 걸 받아서 풀어봤어. 근데 이거를 풀어봤더니 저도 막 푸는데 뭐 45분짜리면 막 90분 걸리고 뭐 1시간 반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분명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강의 듣고 약간 뭐 조금 복습은 했죠. 뭐 한 1시간 들었으면 1시간 정도 복습하고 문제 풀고 했는데 안 되겠으니까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건 아니다. 요렇게 하면은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접고 그러면 왜 문제가 안 풀리는지를 연구를 했던 게 한 일주일이었어요. 그냥 강의고 뭐고 일단 다 접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 안 풀어. 강의 안 듣고 왜 안 풀리는지 먼저 다시 체크를 해야겠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뭐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효율적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도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봐야 될지도 내가 모르고 막 이러니까 뭘 체크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문제지를 좀 봐야 되는가부터 다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답안이랑 이제 그런 과정들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좀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조금은 나름대로 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세부적으로 뭔가 목차라든가 이런 거 잡는 것들은 조금 알겠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기존에서 배웠던 부분 중에서 내가 이제 뭐 목차든 아니면 여기 안에 세부 내용적인 어떤 룰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문제랑 매칭이 안 되니 요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자. 요런 식으로 공부를 다시 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상이나 이런 거 넘어가서는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기존에 썼던 평가 방법들을 그대로 쓰는 건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규정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정리를 하는데 좀 치중을 해야겠다. 요런 식으로 가면서 그냥 가끔 뭐 예제나 요 정도 조금 연습할 정도만 문제를 푸는 거지. 일단은 내가 뭔가를 뭐가 안 되는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또는 뭐가 필요한 건지를 매번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과정이 다 끝났을 때는 전체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안 되는 건 되게 당연한데 여기 다음에 루틴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듣든 그냥 문제를 풀든 될 때까지 풀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제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항상 뭔가 할 때 그냥 이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붙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다시 역산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좀 잘 피드백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문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이때 쌓아온 노하우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여하튼 저도 어쨌든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실무 공부의 시간 자체를 좀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랜만에 옛날에 합격 쓰기 찍었을 때 느낌 나네요. 느낌 나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얘기는 하는데 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됐냐 생각해 보면 그냥 모든 합격 쓰기에
문제를 하루에 100점씩 풀어야 된다 그러고 모든 강사님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 와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하면 실력도 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지만 늘어. 이 두꺼운 책을 한 달 반 동안 풀고 다시 한 달 반을 풀면 늘어요. 늘긴 늘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코 3번 보면 또 늘어. 4번 보면 또 늘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평가사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애초에 그거는 나는 옵션에 없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이제 수험계에 이제 좀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론법규는 아예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쓸 말이 없으니까 아예 못 쓰는데 실무는 의외로 문제의 자료가 있으니까 답안을 보면 또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분명히 풀 수 있는 건데 왜 못 풀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다시 공부해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에 접근하기 되게 쉬워요. 실무가 외울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 좀 더 하면 되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아까처럼 그냥 뭐 문제 뭐 몇 점 풀면 되나요?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양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는 문제를 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뭘 풀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 푸는 거지. 그냥 이거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하자 이런 관점은 지양하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짧게 합격하신 분들을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약간의 곡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양치기를 하지 말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했더니 이거는 양치기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그때도 양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지 말자 이거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서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생각보다 많고 길고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어떤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저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 묶여 있는 매듭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듭을 푸냐 못 푸냐 싸움인데 일주일을 고민해서 여기에 매듭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걸 푸는 순간의 점수가 이렇게 레벨이 하나가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죠. 내가 실무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다. 이러면은 문제는 잘못 푼 거다. 맞죠? 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보통 공부할 때 그 뭔가 뭐 그런 적도 많아요. 뭐 정리 한번 하려고 한 페이지를 이제 내가 정리하는 한 페이지를 쓰는 데 있어서 하루 한 2, 3일,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를 들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그 어떤 공부량들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무 말고도 다른 과목들이 그런 나의 실력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